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이 허위 이력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뒤 오후 3시, 이르면 오후 3시에 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패널 중에 선대위 멤버가 있으니까요.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선대위가 아니라 세준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해야 되고 저희가 뭐 공보단에 속해서 이 부분을 준비해주거나 기자회견 그런 멤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와 관련해서는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최근에 이 부분 직접 사과를 해야 될 거고 곧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직접 사과가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선대위 관계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김건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연합뉴스에 지난 15일 날 네. 국민들께 불편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지만 이게 아니라 좀 더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 근데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26일을 안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시점 그리고 방식 그리고 뭐 일문일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시점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계속 오후 3시경에 이 대국민 사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저희 메인 뉴스에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보다 김종인 위원장의 고심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두지도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사과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과가 어느 정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다면은 저희 당은 겸허하게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그런 자세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교수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이 부인 김건희 씨의 어떤 사과의 방법 그리고 논란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사과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 후보가 지난번에 한번 사과를 했었죠. 그런데 사과가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 같은 거는 규명이 전혀 되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지율 하락의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과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사과에 먼저 이제 돼야 되는 건 여러 가지 의혹이 있거든요. 지금 12가지의 그 경력 또는 뭐 학력 위조에 관련된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절 논문 표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관련된 것 등등의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 사실관계를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이 윤 후보가 했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몇 가지 이제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될.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떤 답답함, 의혹이 굉장히 비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사과가 되느냐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어떠십니까? 만약에 오늘 김건희 씨가 나온다면 첫 행보가 될 것 같은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이 대선 국면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쪽의 압박 때문에 아마 해야 된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1월 1일이면 12월 30일, 31일자 신문부터 신년 여론조사가 나올 때 이 부분이 꼭 반영해야 된다는
정치적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사실 신년 여론조사가 굉장히 화두가 굉장히 될 중요한 것. 거예요. 예. 그런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교수님 이 부분은 이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 일이고 이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왜 교생을 했는데 근무로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김건희 씨가 오늘 저는 모릅니다만 나오게 된다면 크게 살아오면 나와서 크게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미래를 예측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가 계속적으로 좀 경력을 부풀리거나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하나 부분을 밝히고 네. 그다음 좀 자세한 기자들이 좋아하는 팩트랄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변인단에서 무엇을 자료를 내거나 성명서나 설명 자료 형태로 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은 일문일답까지 가게 되면 지금 제가 관찰했던 김건희 씨의 답변 스타일이나 말하는 태도로 봐서는 젊고 공격적인 기자들한테 말꼬리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끝나고 나면 배우자가 갖고 있다는 흠결이 과연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 여부나 이게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해질까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시차를 두고 평가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자, 이 윤 후보는 지역 행보에 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TK 대구 경북 지역을 갈 걸로 알려졌는데 참 이 시기가 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오고 이 시기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되는 일정이 된 것 같아요. 대변인님,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윤 후보는 과거에 악연도 있는 만큼 또 그리고 TK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고향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가서의 어떤 뭐 행보 혹은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수위에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저도 며칠 전에 대구를 다녀왔는데 대구 이제 법조인들을 쭉 보고 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대구 법조인들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한 3번쯤 근무를 했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본인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이게 그 대구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끈끈한 연대감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래서 이 일정을 잡을 때 이 사면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네.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면을 미리 준비했다는 게 전혀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며칠 만에 결정을 하신 거여서 이 29, 30 뭐 대구를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출을 보러 포항에 많이 가니까 뭐 말일날이라든가 그쯤에 일출 관계에서 그럼 경북 일정도 잡느냐 네. 이런 것까지 해서 논의가 된 지는 꽤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박 대통령 사면 때문에 비롯된 일정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호남도 갔다 오고 또 충청도 갔다 오고 강원도 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대구 경북을 갈 때가 되신 거예요. 갈 때가 되어서 이 시점에 이제 가려고 하고 일정도 조율 중인데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온 거고요. 사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질문이 이 대구 경북에 가시면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그 지역지나 아니면 중앙지에서도 가서 계속 이 질문을 네.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입장을 밝히시거나 그럴 테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일정이 미리 준비돼 있던 그렇군요. 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좀 뭐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뭐 오늘 봉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당 내용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 당에 굉장히 이 선대위에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의 선대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유일한 이유는 선거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개입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이걸 의심하면서 오히려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새누리당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5년 가까이 우리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자, 대변님, 저도 뭐 이 얘기 듣고 기사로 보고 좀 그랬는데 이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요즘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뭐 일부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뭐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설은 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후보가 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세준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언론에 나가서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세준위에서 하는 일을 좀 밝혀라 그러셨는데 기본적으로 세준위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된 지도 오래됐고 당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세준위에 계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입당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기에는 아직 생각이
맥락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 하에 이제 뭐 99가지가 99가지가 다르고 한 가지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후보의 의지 하에 만들어준 후보 직속위원회고요. 네. 선대위랑 별개긴 한데요. 이 창당이라든가 뭐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앞서 나간 얘기고 이런 거는 전혀 지금으로서는 이 선거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기기에도 바쁘고 정권 교체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과 여유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새시대 준비위원회 입장까지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대변이니까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직접 사과하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